자, 계속 할게요. 일어나라고. 자, 이제 정사형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요. 정사형은 한자인데 정사형 바르게 사형시킨다 이런 거. 발음을 잘해야 돼. 사형 아니고 사형. 사형이 뭐냐면 영어로 뭐 프로젝션. 빔 프로젝터 그런 거잖아요, 그지? 빛을 이렇게 뭐 투과시켜서 뭐 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정사형 바르게 쏘는 거니까 그러면 바르지 않게 쏘는 것도 있겠네요. 그죠? 다른 개념책이 보면 뭐 사사형 뭐 이런 거 쓸모는 없긴 한데 정사형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거기 그림에서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02페이지.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P'을 할 때 점 P'을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합니다. 네. 점을 수선의 발을 내려서 땅 떨어진 거. 이게 점을 정사형 시킨다. 또는 우리가 이 P'을 알파 평면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봅니다. 뭐 성분도 마찬가지. 성분 위의 모든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의 성분으로 모이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정사형한다, 또 정사형 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이 정사형된 도형을 뭐 알파 평면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L이면 L'. 마찬가지로 뭐도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도형도 있죠. 뭐 이렇게 삼각형. 이 삼각형 도형 위에 모든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리는 이렇게 막 나오겠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야? 뭐 그림자 같은 느낌이네, 그죠? 그림자 같은 느낌인데 그림자는 아니에요.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뭐야? 아, 눈부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 일로 수선의 발을 때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형은 뭐 그림자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그 수선의 발을 내린 도형들을 우리가 정사형된 도형, 정사형된 길이, 정사형된 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오는 정사형의 길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AD가 있는데, 자, 정사형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 도형의 모든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쭉 내려보면 알겠지만 이런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L'이라 한다면 이 L과 L'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정사형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를 A', B'이라 한다면, 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쭉 내려요. 쭉 내리면 딱 먼저 닿는 애가 있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나온 거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 위의 모든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랑 이루는 각, 이걸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타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L'은 여기고 L은 여기니까 그냥 뭐야? 삼각함수죠. 변하나 각하나 L'. 그래서 일명 성분의 정사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평행 이동해서 갖다 붙이고 그냥 삼각함수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넓이의 정사형이고요. 밑에 3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 하면
뭐 이렇게 대충 뭐 비슷한 느낌 나오겠지. S 프라임. 알파. 그러면 어떤 이렇게 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평면 위에 도형을 모든 점을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비슷한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그지? 그랬을 때 이 S 프라임과 S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거기 써 있죠, 그지? 그게 이제 정사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이게 다 공식이에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자, 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야, 뭐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수선을 발 내려갖고 뭐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 각은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요. 이 각은요, 이면각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 교선에 대해 서로 수직인 이 평면이 이루는 각,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건데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뒷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사형의 넓이 해서 거기 증명하듯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는 삼각형 평면이 있어요. 얘를 알파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킨다. 참고로 이 삼각형 평면은 BC는 알파랑 평행하다고 해보자. BC가 알파랑 평행할 때. 그러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막 내려. 그지? 모든 점을 다 내리면 사실 여기 있는 선분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 있는 선분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는 평행하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지? 얘가 S고 얘가 S 프라임 될 때 이 얘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를 그냥 끌어내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딱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봐, 이게 교선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정사형한 거니까 뭐예요? 3수선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S라는 넓이는 자,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한다면 높이가 H면 2분의 1 곱하기 A 프라임, B 프라임에다가 높이 H 하는 거겠죠. 근데 요 이런 값을 세타를 한다면 얘는 높이가 뭐예요? 바로 H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밑에 삼각형 S 프라임은 2분의 1에 똑같이 A 프라임, B 프라임에다가 H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세타는 뭐? 이면각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넓이의 정사형의 공식입니다. 어떤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떤 평면에다가 다른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켰을 때 나오는 넓이는 서로 이런 관계에 있고 이때 세타는 이면각 고수 이면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정사형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단계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하가 두 가지가 어려운 거죠. 두 가지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하니까 어렵고 기하니까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에 작년까지 출제가 됐다는 거죠. 아무도 안 풀었지만 올해도 출제가 돼야겠네. 아무도 안 풀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미적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미적 활동 기하 선택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여러분 때부터 바뀌는 거죠. 전국에 0. 몇 %의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해서 풀고 있는데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수, 미적원 어때요? 쉽습니까? 뭐 하시고 겁나 어렵지. 왜 어렵죠? 수능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죠. 이게 문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1번 문제. 필수 10번 문제. 정사형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AF의 평면 DHFB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네, 자, AF는 분명 이거잖아. 평면 DHFB는 여기 거기 색칠되는 얘네 그죠? 시작부터 무지막지하죠? 얘를 여기로 정사형 시키라고? 네. 그럼 정사형은 뭐 한다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데?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서 수선의 발을 어디로 갈까요? 그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죠. 이거 대각선이 원래 수직이잖아.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그러면 땅 떨어지면 자 봐봐. 개념은 이런 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의 선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원래 이미 이 평면에 가 있고 끝점은 여기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여기 떨어지는데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지? 시작점과 끝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돼. 네. 얼마야? 이 길이? 얘는 모서리가 2고 자 대각선 얼마? 2루트인데 그럼 여기 루트 2잖아. 끝났네. 그럼 4 더하기 2 루트 6 그죠? 이렇게 하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 뭐 안 되고 이해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맙니다. 응용을 잘못하면 나도 어려우니까 안 들어갈게요. 일단 잠시 보려고.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갔어. 필수 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기둥의 밑면과 3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타원일 때 타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타원의 넓이 공식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되죠? 타원의 넓이는 AB 파이 그걸 쓰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고요. 자, 그거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30도 각도로 자른데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와 표현돼 있죠. 이렇게 자르면 뭐 대충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구하래. 얘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럼 아까 뭘 배웠어? 넓이의 정사형을 배웠죠. 그럼 정사형이 뭐라 했어? 수선의 발. 그냥 수선의 발만 주구장창 찾는 겁니다. 어디가 수직이냐? 여기가 수직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린 게 이게 아니야. 그렇죠. 얘가 S고 얘가 S 프라임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공식만 쓰면 돼.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 뭐라고?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지금 이 평면과 이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30도라고 준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네요. 뭐를? S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S 프라임은 뭔데? S는 1이잖아. 1의 넓이. 그래서 밑면 지름이 6이면 반지름은 지름이 10이면 반지름 6이니까 36 파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써라. 이해됩니까? 알았겠어? 네, 그래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 어딘가, 어디가 정사형된 도형이다, 어디 위로 정사형을 시킨 건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됐죠? 넘어가도 되죠? 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한 장 또 넘어가서 필수 12번 거입니다.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부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자, 아주 중요한 거 나왔네. 그렇죠. 뒤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ABC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이 1인변 삼각형이라면 분명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리면 어디로 내려가겠니? 바로 대각선의 교점으로 떨어지겠죠. 그지? 따라서 ABC를 정사형한 도형은 누굽니까? 여기를 H란 다음에 HBC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정도 이해됩니까? 이 정도 다 하죠, 그지? 네, 이거 넓이 있고. 아, 이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 4분의 1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 이건 바로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코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S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방금 그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1인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그냥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6이면 여기가 2니까 36에서 4를 빼서 루트 32 4루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그러면 2루트니까 코사인 세타가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4분의 1 이해가 됩니까? 알아듣겠나?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들어갑니다. 3번 삼각형 HBC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면 정사형의 넓이. 정사형이 이렇게 내야 돼.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죠? HBC를 여기 ABC를 정사형 시키라고 수선해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입체감을 가져야 돼요. 자,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3초 안에 나와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3초는 그냥 3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 내용은 알아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식 상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공식은 뭐였는데? 그냥 이 세 개 중에 2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얘를 구하려면 얘랑 얘를 알면 되는 거잖아. 얘랑 얘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정사형을 이쪽에서 일로 시킬 때랑 이쪽에서 일로 시킬 때랑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달라지나요? 전혀 안 달라지죠. 코사인 세타 같은 여기 구해놨죠. HBC 넓이도 구해놨죠. 그걸 곱하면 답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 수선의 발이 어디 떨어지지 이런 썩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상상. 그건 나도 모르고 이거 어디 떨어지지 알겠고 여기 손 어디가 떨어지겠지 뭐. 그지? 관심이 없어요. 이해합니까? 네, 틀려요. 됐죠? 그래서 정답 얼마?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정사형인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다 이해됐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확인 체크. 199, 200, 201, 202, 203, 204. 자, 빨간색으로 한 문제당 30초에서 1분이면 다 풀립니다. 자, 해볼게요. 손에 익혀야 되니까.
쌤,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빨리 갔다 와. 거기까지 다 한 사람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적어줄게. 연습 문제 208. (215번) 자, 세 문제 풀어보시죠. 자, 확인 문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손 드세요. 알려줄 테니까. 확인 체크.
문제 다 읽어보세요. 같이 풀 거니까. 한 문제 맞다고 계속 질문 하지 말고요. 자. 자, 이제 같이 해볼까요? 시간 더 줘?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어차피 다 배우려고 한 거니까 같이 봅시다. 특히 215번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처음에 접하면 난감합니다. 자, 확인 체크에 풀어줘야 되는 문제 있을까요? 확인 체크 괜찮아? 204번. 자, 204번 같이 보자. 또 있으면 다 얘기해요. 넘기지 말고. 이거 지금 기억 처음 하는 건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자, 204번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BF의 중점을 K라고 하고, 자, BF죠? 평면 CEK는 이거죠. CEK와 평면 EFGH 바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네, 이게 뭐야? 이명각 구하는 문제죠. 아까 선생님 미리 적어줬지만 이명각을 구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명각의 정의 뭔데? 교선에 대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방. 근데 지금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이 평면이 삼각형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 얘는 바닥 평면이고, 이명각은 교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점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네가 이 삼각형 평면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평면 다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교선이 어디 생기겠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만 그
그런 상상을 썩은 상상이라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논술급에서 나는 거지. 그럼 뭘 할 건데? 정의로 앞으로 정사용 왜? 정사용의 넓이 공식에 코사인 세타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 삼각형 평면과 이 삼각형 평면의 넓이와 이 삼각형이 정사용된 넓이를 알면 코사인 세타를 역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열다 때리라고. 하지만 얘는 이미 떨어져 있고 그냥 꼭 지점만 내리면 돼. 꼭 지점만 내리면 되니까 아 그냥 이 삼각형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그럼 노란 자 얘는 지금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 절반이겠네 이거. 그치? 정육면체 넓이 4니까 그럼 얘는 넓이 2겠죠.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점이라며. 그럼 이거 이등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등변이면 뭐 해야 돼? 수선의 발 때려줘. 수직 이등변. 대각선의 길이 알아 몰라. 알지 왜 몰라? 뭐 볼 때부터 했던 건데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아니에요? 그지? 그게 얼마야? 3루트인가? 이는 4. 왜 안 되니? 4에다가 2 루트 2 이거죠? 하는 거죠? 루트 10이 아니에요? 맞아? 2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네. 아니 그냥 밑변 그것도 필요 없고 높이를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얘를 알아야죠. 얘는 2고 1이니까 루트 5죠. 좀 얼마야? 루트 2야? 그지? 그러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루트 3 하면 얘의 넓이였다는 거지. 얘를 여기로 정사용하니까 이거 코사인 세타는 밑에 넓이 얼마? 2였나? 이렇게 하면 돼. 코사인 세타 3분의 루트 6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명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정의로 풀거나 정사용으로 풀거나. 정의로 왜 안 풀리지? 뭐 교선이 어디 있지? 뭐. 그럼 미친 상상 할 필요 없거든. 굳이 그렇게 나는 꼭 그렇게 풀고 싶은데 하는 이상한 학생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지금 바닥과 수평이지. 얘를 끌어내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평면은 확장해야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세 문제 볼게요. 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우리 공간 잡부까지 나갈 거라서. 아니 뭐라고요? 지금 보자. 자, 뭐 하는 거니? 노란색 지금 208번입니다 이게. 노란색 평면을 빨간색 평면으로 정사용시킨 넓이 구하는 거죠? 그죠? 네. 뭐만 구하면 돼? 넓이 구하는 거 아니면 넓이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208번 한 변의 모서리 길이 2니까 얘는 넓이가 4인 거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 중점이라면 그치? 교선에 대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수직이야. 맞아요? 그냥 맞죠? 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몇 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걸 코사인 세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중점이라며. 그럼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면 되는 거야. 이게 2였으면 여기 1이고 이거 얼마? 이거 2가? 그지? 여기 루트 5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이죠. 그럼 4 곱하기 루트 5분의 1 하면 끝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르게 해도 되고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2번. 삼각형 BCM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요. 네. 자,
자, 이거 마찬가지 BCM을 BCD 위로 정사형시켜요. 그런 넓이를 구하시온데 교선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선해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지금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면 자, 이 길이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인 거고. 자, 얘는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 등변삼각형에서 여기가 2니까 1이고 이게 루트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 얼마야? 3 빼기 1 하면 루트 2네. 그지?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었냐면요. 여기 세타요. 코사인 세타. 또 곰곰이 보세요. 야, 이거 삼각형 보여? 방금 이 삼각형이죠. 여기 수직이죠. 코사인 세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네. 이게 직각 삼각형이야. 그치?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는 자 MBC 넓이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 하면 되겠다. M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루트 2고 밑변은 2겠죠. 거기다가 이거 곱하기 끝. 자, 여기서 참고 정사면체는 아주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해서 알려줍니다. 여기가 M, 여기는 N.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선분 사이의 거리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루트 2분의 1.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루트 2. 외우면 좀 더 빨리 구한다. 끝. 못 외워도 그냥 구하면 된다. 자, 마지막 215번. 어때요? 이 문제 감이 옵니까?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30도고요. 여기 위에 교선의 여기 선분의 길이가 4인 애가 있는데 걔를 정사형을 시켰다. 길이의 정사형 같은 거네요. 그럴 때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해봐라는 얘기가 그럼 이게 평면 전체에 내린 수선을 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뭘 어떡하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매우 어렵다.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랑 이루는 각 했더니 뭐 이렇게 막 내려갖고 막 적당히 교차하고 이런, 그지? 일단 너무 떨어져 있잖아. 안 만나고 좀 만나게 해. 어떻게 해서? 평행 이동. 지금 문제 또 조건이 뭐예요? 이 평면에 여기 교선하고 이런 각이 45도라고 한 거죠? 얘를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서 갖다 붙여.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갖다 붙이라고. 그럼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다음에 여기서 정사형을 해봐. 그럼 얘는 내려왔으니까 없지 뭐. 얘만 정사형을 딱 하면 얘가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다른가요? 어때요? 다를 게 없어. 같은 평면인데 그냥 이걸 구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이제 뭘 할 건데? 사울수선이. 얘가 뭐라고? 평면 전체에 내린 수선해발입니다. 자, 함선 다시 한번 복습. 평면 전체에 수선해발을 때리면 어딘가로 수선해발을 긋고 나머지 완성. 어딘가로 수선해발을 긋고 나머지 완성.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가 4였죠? 끝났지. 왜? 이 안에 있는 건 직각 이등변입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2루트 2, 2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30도라고 했잖아.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뭐야? 교선에 대해 서로 수직이. 교선에 대해 서로 수직이. 여기가 지금 30도인 거지. 보입니까? 여기가 30도. 이거 좀 더 크게 그려줬어야 되는데. 뭐야 뒤에? 여기가 30도니까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다 끝났지. 여기 30도면 2대 1대 루트 3인 거네. 그럼 여기 2루트 2면 여기 루트 2가 되고 이거는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간 도형을 풀 때 보니까 썩은 생각이 뭔지 그걸 도려내야 되고 내가 공간 지각 능력이 없나? 네, 그건 원래 없어요. 누구나 없는 거고 똑바로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공간 좌표를 빠르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도형 정사형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만 어려워요. 여기 끝장나는 거죠. 정사형이 진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10분의 1도 안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공간이요. 네. 말 그대로죠. 공간 잡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공간을 구성한다는 거죠, 좌표로. 우리가 2차원에서는 X축, Y축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네. 자, X축, Y축, 2차원에 축을 하나 더 만들고, Z축. 이게 바로 공간 좌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쪽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래밍이 오른손 법칙이에요. X축과 Y축 감싸지면서 이게 Z축인 거죠. 알겠지? 양수 방향은 많아요. 이쪽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공간 좌표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원래 여기다 뭐라고 써요? 딱 찍고 A, B.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이것이 바로 공간 좌표. 별거 없죠? 근데 입체인 거잖아, 그지? 입체를 우리가 평면에다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 자, 그럼 선생님이 1,3,-1을 찍어볼게요. 1, 3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요. 느껴집니까? 1,3,-2 개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치?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8을 찍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면 이렇게 해서 8이니까 여기 있죠. 어때요? A, B 완전 썩었죠, 그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직육면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입체감이 그나마 생기는 거죠. 1,4,1 이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8도 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다음에 8 이렇게 여기 들어있죠. 몰라. 이렇게 그려야 이제 느낌이 좀 온다. 이게 바로 공간 좌표. 그래서 뭔가 점을 찍어서 입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직육면체를 그리도록 한다. 자, 한 장 넘겨봐요. 116페이지. 다음 그림의 세점 PQR의 좌표를 구하시오. 보입니까? 직육면체로 보조선들이 다 그려져 있죠, 그지? 좌표를 구해보세요.
기본적인 연습은 돼야 되니까. 219번 해보세요. 219번. (219번) 앞으로 쓰면 7점 답을 적어줍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됐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기하를 과거 오랫동안 가르쳤었는데 단 한 명 기하를 가르친 지 한 15년 정도 넘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중에 단 한 명이 그걸 되게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심각하게. 그런 학생들은 특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표를 구할 수 있나 없나 해보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이 되나요? 익혀져요? 네. 그런 학생들을 보고 공간 지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좌표를 못 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간 좌표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축 위의 점 뭐예요? A, 0, 0. Y축 위의 점 0, B, 0. Z축 위의 점 0, 0, C.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X, Y 평면 위의 점. 나름 평면 그려본 거예요. X, Y 평면 위의 점 A, B, 0. YZ 평면 위의 점 YZ는 뭐야? 0, D, C겠죠. XZ 평면 위의 점 A, 0, C. 이해합니까?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 하던 거 그대로 다 하는데요. 뭐?
대칭. 예를 들어 A, B, C를 X축 대칭동하면 어떻게 되냐? 자, 평면 좌표에서 어떻게 돼?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잖아. X축 대칭동하면 X좌표 제외하고 다 바꾸는 거죠. 다 바꾸는 게 뭐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Y축 대칭동하면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C. Z축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이해됩니까? 그런데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Z축 대칭이동이 있고요. XY 평면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XY 평면 대칭이동을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Z좌표만 바뀐다. 그러니까 XY 평면 대칭이동하면 A, B, C가 어떻게 돼? A, B, 마이너스 C.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YZ 평면 대칭이동, ZX 평면 대칭. 개념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1번, 2번 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오는데요.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네, 이거요, 이거.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구하라고. 두 점 사이 거리는 원래 뭐였죠? 평면에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였죠. 여기도 뭐야? 여기도 피타고라스.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질러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각선은 뭐야? 이렇게 피타고라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x1, 자 거기 y1, z1 이렇게 두 점이 좌표가 표현이 돼 있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z2 빼기 z1의 제곱이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바로 공간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냥 z가 추가됐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아주 유치한 문제들입니다. 기본 문제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필수 4번을 같이 해주세요. 필수 4번, 5번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4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1번 두점 A 2,-1,3하고 B 4,5,3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이 뭐예요? A 여기요. 좌표 구하시오? 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라고. A-2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9의 루트는 A-4의 제곱 플러스 25 더하기 9 Z 추가해서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평면적.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감이 오죠?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번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과 XY 평면 위에 있는 Y는 3분의 1의 X 위의 점 P에 대하여 같다? 그냥 XY 평면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A, B, 1 하지만 이 직선을 만족하니까 B는 3분의 1 A겠네. 그럼 3A, A, 0 이게 낫겠네. 이거랑 거리 공식 쓰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패스. 옆에 5번도 보세요. 자, 5번도 쉬워요. 정사형으로 써있는데, 네, 공간 좌표에서 정사형은 쉽습니다. 좌표에서 정사형은 쉬워요. 자, A가 1, 마이너스 1,2고 B가 4,3,7인데 1번 선분 AB를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XY 평면이죠. 두 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가 ABC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좌표가 AB용. 아까 XY 평면 대칭이동하기의 대칭점 같은 느낌이죠. 여기가 PQR이면 그냥 PQ용. XY 평면으로 정사형시켜 Z좌표가 0. ZX 평면으로 정사형시켜 Y좌표가 0. YZ 평면으로 정사형시켜 X좌표가 0.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정사형된 길이는 이걸 0으로 바꾼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평면 좌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AB와 X의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얘를 끌어내려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방금 구한 거리랑 해갖고 삼각함수 이렇게 하는 거죠. 좌표로 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도형들을 좌표로 할 수 있나요? 네, 공간좌표 갖다 놓을 수만 있으면 하면 되죠.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건 충분히 갖다 놔도 돼요. 근데 직육면체, 정육면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4면체가 어렵고 9가 어렵고 이해가 됐죠? 넘어가 보면요. 필수 6번. 네,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평면 좌표예요. 평면 좌표에서 이런 게 있었죠? A가 있고 B가 있고 X축에 점 P가 있어서 K 더하기 PB의 최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대칭이동을 시켜가지고 B'을 만든 다음에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최소. 그지? 맞나요? 네, 공간 좌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6번에 1번 보세요. A가 2,4,1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인데요. XY 평면 위에 P가 있어요.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A가 여기 떠 있고 B가 여기 떠 있는 거죠. P는 여기 돌아다니는 거죠. 이거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스냅을 내려서 대칭 이동해갖고 B' 만들어갖고 일직선을 연결하면 딱 뚫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2,4,1이면 XY 평면 대칭 이동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 Z 좌표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 주의할 점은 문제가 가끔 페이크를 줄 때도 있어요. 뭐 3번 A 좌표는 2,4,1이고 B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일직선을 연결하면 되는데 막 쓸데없이 막 대치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Z 좌표의 상태는 보면서 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착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네, 어려운 거 없죠, 그치? 자, 문장을 넘겨보면 연습 문제도 그냥 알아서 풀면 되고 내분점 네, 내분점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이 되면 내분점도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Z 좌표를 추가하면 됩니다. 공간에서 내분점을 한다고 뭐 길이비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얘네를 n 대 n으로 하면 우리가 x, y 이렇게 여기도 n 대 여기도 n 대 그럼 공간은 그냥 이런 거죠.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직립면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는데 이거를 n 대 n으로 쪼갰어. 나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렇게 땅 때려서 이게 n 대 n이 됐으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분해했어. 여기가 n 대 n이고 여기가 n 대 n이고 응? 뭐야? z도 z도 된가요? 모르겠네. z도 n 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분해해.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어떻게 돼요? 그냥 z 좌표 추가, 중점도 추가, 무게 중심도 추가. 밥 먹을 때도 뭐 추가해갖고 먹지 말고요. 넘기면 항상 얘기해서 너무 배불리 먹지 마세요. 먹고 와서 또 자고 잘 잤다 이러지 말고. 자, 내분점 연습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필수 7번, 8번까지 풀어볼게요.
필수 7번, 8번 해봅니다.